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 마이크론 제재, 삼성 SK가 공백 메울 것, 결론은 한국 반도체 탈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해 마이크론 사이에 중국 내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는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인맘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 마이크론 제재, 삼성 SK가 공백 메울 것, 결론은 반도체 탈중국입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정부가 삼성, SK 등에 자율권을 줘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제재로 미묘한 저지에 놓인 한국에 대한 기사를 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경쟁 업체로 중국 시장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됐으나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매출 신장의 기회로 선뜻 활용하는 것은 한국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달 말 백악관이 한국에 중국이 마이크론사를 제재할 때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한 최초의 언론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22일 이 논쟁에 휘말려들기를 바라지 않으며 그 사안을 해당 기업에 맡기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한 것이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22일 기자들에게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도 이 어려운 문제를 기업의 자율로 떠넘겨 버리게 된 것이죠. 마크 머피 마이크론 CFO는 중국의 이번 제재로 네트워킹과 데이터 장비 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회사 측은 판단하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인 긴장으로 인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소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반도체 수출 장비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과 SK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0월 미국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 미 상무부는 삼성, SK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이죠. 이러한 유예에도 불구하고 삼성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 그리고 SK 우시의 디램 및 파운드리 공장, 다른의 낸드 플래시 공장 등은 미국 제재에 대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장부 반입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도 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별도 기준에는 이들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서의 장비 수출 통제를 1년의 짧은 기간만 유예를 받는 것이 아닌 제한 없는 기준 내에서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한다고 했지만, 이번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오히려 미국의 제재가 한국 반도체 업체에 몰려올 수 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미국 정부가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줄지 결정할 수 있어 이를 해당 기업들의 정치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일치된 대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는 말도 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 측의 결정에 따라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성공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 간 공급망 공백이 얼마나 확대될지도 팔가름 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압박은 중국 시장에 깊게 노출된 삼성과 SK하이닉스와 한국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알아볼 내용은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위험에 노출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칩 내부에 특정 소스, 특정 코드나 소프트웨어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마이크론 칩을 보안 문제로 수입을 금지했다는 것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분야 자문사인 트렌치코트 어드바이저의 설립자이자 전 베이징 주재 FBI 요원인 홀든 크리플렛은 블룸버그에 이번 조치는 순수하고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며 모든 기업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작년 전체 매출 중 중국 비율이 11% 수준, 홍콩을 포함하면 한 16% 정도입니다. 반면 퀄컴은 64%, 브로드컴은 35%, 인텔은 27%, AMD는 22%, 엔비디아는 21%에 달합니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가장 타격이 적은 업체를 시범 케이스로 선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크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중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탈중국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라자 크리스나무디 미 하원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매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중국의 조치로 미국 기업들은 더 쉽게 탈중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아야 될 것은 한국 수출 막지 말아달라는 중국인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 반도체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출 제재로 인해 중국의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 낸드 플래시 업체인 YMTC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신메모리의 경우 주력이 DDR3이고 DDR2, DDR3입니다. DDR2, DDR3이고 기술력은 마이크론보다 5년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YMTC도 최근 256단의 낸드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론과의 기술 격차가 2년 이상 벌어진 것으로 알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제재로 빈자리를 삼성, SK 반도체로 대체하지 못하면 중국 내 전자산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전자산업의 탈중국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중국도 미국의 압박을 경계하고 나서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미국의 규제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마이크론 제품 감소분을 한국 기업이 채워주지 말라고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에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그런 행위는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강력히 제재를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D램에서는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겠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미국이 첨단 장비 도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나서면 삼성, SK가 중국 내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현재 수준의 반도체만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 손을 털고 탈중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과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낸드 플래시 공장을 SK에 판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주요 지금 인사들도 삼성과 SK를 방문을 해서 투자를 더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물품을 채우는 것 자체가 지금 더 이상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하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재를 통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약 이익을 더 얻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단기적인 이익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중국 반도체 업계, 특히 YMTC와 창신메모리가 성장한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전자산업에 도태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